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데이빗입니다. 오늘 우리 고등내신 영작 마스터 벌써 네 번째 시간이죠. 오늘 우리 같이 다뤄볼 주제는요. 바로 관계부사절인데요. 자, 우리 관계부사 같은 경우에는 총 4개가 있죠. 자, when, where, 그 다음에 그쵸, why, how 총 4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시간으로 when과 where에 대해서 다뤄볼 겁니다. 자, 그 다음 시간에는 how랑 why 다뤄볼 거니까요. 그때 같이 나머지까지 같이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선 when이랑 where 관계부사절이 기출지문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보시면 자, early ethnographers 나왔는데 자, ethnographers라고 하면은 우리 민속이나 민족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자, 그러니까 즉 민속학자라고 해보도록 할게요. 자, 초기 민속학자들은 어디로 여행을 떠났냐면 좀 멀리 떨어진 곳으로 여행을 떠났는데 자, 어떤 곳이냐면은 바로 people in question, 연구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remote locations로 떠났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016년은 유일한 해였는데요. 자, 어떤 유일한 해였냐면은 지금 히스패닉 인종의 대학 등록률이 뭐보다 높았던 해다? 지금 백인들의 등록률보다 더 높았던 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 보시면은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냐면은 바로 관심 경제에 살고 있대요. 자, 근데 이 관심 경제는 어떤 곳이냐 하면 자, 가장 크고 그 다음에 가장 돈을 잘 벌 수 있는 사업들 또는 회사들이 어떤 회사들이다? 바로 우리의 관심을 소비하는 그런 사업들이 가장 번창하는 경제가 바로 관심 경제다라고 해서 앞에 있는 attention economy를 꾸며주고 있는 표현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 관계부사절을 사용하는 이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봤던 첫 번째 문장 나와 있죠? 자, 초기 민속학자들은 지금 멀리 떨어진 곳으로 여행을 떠났는데 자, 그 멀리 떨어진 곳은 어떤 곳이냐 하면 지금 연구 대상이 된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로케이션스다 라고 꾸며주고 있는 수식관계인 거 여러분들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원래 이 문장은요 이렇게 독립된 두 문장을 하나로 합쳐준 거거든요. 자, 원래 어떤 문장이었냐면은 자, 초기 민속학자들은 멀리 떨어진 곳으로 여행을 떠났다. 그리고 지금 연구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그곳에서 살았었다. 라고 하는 두 문장이었어요. 여러분들 들으면 어때요? 뭔가 좀 딱딱하죠? 자연스럽다라기보다는 조금 뭔가 끊어진 느낌도 많이 나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한번 이어서 붙여줄 수 있는 말은 없을까? 그렇게 표현할 수는 없을까? 라고 고민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냐면은 지금 이 두 문장 간에 지금 공유되어 있는 성분이 뭐냐면은 멀리 떨어진 곳 그리고 그곳에서 라고 해서 the remote locations와 there이 같은 곳을 지칭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두 개의 공유되는 성분을 4개로 해서 두 문장을 연결시켜 준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역할은 뭐냐면 관계부사절의 역할은 두 문장을 하나로 연결해서 더 매끄럽게 표현해 줄 수 있다. 자, 지금 보시면 어때요? 연구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멀리 떨어진 장소. 굉장히 자연스럽게 두 문장이 하나로 이어진 거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역할을 하냐면, 자, 시간, 장소, 이유, 방법 같은 명사에 구체적인 설명을 덧붙일 수 있어요. 자, 우리 이렇게 관계부사절 앞에 나와 있는 명사를 우리 특히 선행사라고 하죠. 자, 그 선행사가 특히나 시간, 장소, 이유, 방법일 때 이렇게 관계부사절로 더 구체화시켜서 정보를 덧붙일 수 있다라는 두 가지의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 관계부사절을 본격적으로 영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비슷한 개념과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한번 유사 개념인 WH 의문사절, 그 다음에 부사절이랑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관계부사절은 WH 의문사절과 역할이 달라요. 자, 어떤지 한번 예문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보시면 I remember the day when we first met. 나는 그 날을 기억해. 어떤 날? 우리가 처음으로 만났던 그날이라고 해서 관계부사절 나왔죠. 앞에 선행사가 어떠한 특정한 시간대를 구체화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바로 전 시간에 배웠던 WH 의문사절 표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I don't know. 나는 몰라. 뭘 모르냐면 우리가 언제 다시 만날 것인지를 몰라. 자, 지금 이때 when절 같은 경우에는 know 뒤에 와가지고 목적어 역할을 수행해주고 있죠. 이 위에 있는 관계부사절 같은 경우에는 the day라는 명사를 수식해주고 있지만 여기 아래에 있는 WH 의문사절의 when절은 know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다. 자, 이 특징 잘 보시고 자, 그러면은 지유가 어떤 말을 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예문의 관계부사절과 WH 의문사절은 모두 WH로 시작하는데 그 역할이 다르네. 자, 그래서 그 지용이가 포인트를 잡아주죠. 맞아. 관계부사절에서 when절은 지금 the day라는 명사를 꾸며주고 WH 의문사절에서 when절은 동사 know의 목적어 역할에 우리가 분석했던 그대로 지용이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관계부사절 같은 경우는요, 우리 분류를 할 때 뭐로 분류하냐면 형용사절 역할을 하는 애구나 라고 분류를 해요. 왜냐면 명사를 꾸며주니까. 자, 반면에 WH 의문사절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know의 목적어 역할을 한다는 것 자체로부터 지금 명사가 수행하는 모든 역할을 수행할 수 있구나. 즉 명사절이구나 라는 거 잡아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관계부사절과 WH 의문사절의 역할 차이 한번 알아보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관계부사절과 그냥 부사절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관계부사절 예문은요, 방금 봤던 거예요. 자, 나는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날을 기억해. 근데 부사절 같은 경우는 자, 우리가 처음 만났었을 때 모든 것은 뒤바뀌었다 라고 하는 지금 everything changed라는 어때요? 절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부사절 자체가. 지금 꾸며주는 대상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처음 만났었던 그날. 자, 지금 위에 있는 관계부사절은 명사를 꾸며주고 있지만 자, 아래에 있는 부사절 when we first met 같은 경우엔 어떤 걸 꾸며주고 있냐면 여기 밑줄 쳐진 모든 것은 바뀌었다. 언제? 우리가 처음 만났었을 때 라고 해서 SV 절을 꾸며준다는 차이가 있죠. 꾸며주는 범위가 다르다. 자, 그러면은 이 차이점을 우리 지우가 어떻게 잡고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엔 부사절로 쓰인 when절이 주절인 everything changed를 꾸며주고 있어. 잘 판단해줬죠? 그랬더니 지용이가 뭐라고 해요? 정확해. 포인트는 선행사를 수식하느냐, 즉 관계부사절이냐, 아니면 주절 전체를 수식하느냐라고 하는 자, 부사절 역할을 하느냐의 차이가 있어라고 잘 짚어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관계부사절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명사를 꾸며주니까 얘는 형용사절로 분류가 되는구나. 자, 반면에 부사절은 어때요? 자, 주절을 꾸며주는 그저 부사절 역할, 이름 그대로 부사 역할을 하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특징 잘 구분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우리 본격적으로 관계부사절 어떻게 영작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중요한 건 기본 형태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죠. 자, 기본 형태는 이래요. 방금 우리 예문 보았듯이 일단 선행사인 명사가 앞에 있어요. 그리고 나서 뒤쪽에 관계부사 플러스 SV가 붙어가지고 이 선행사를 수식해준다라고 봐주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기본 형태는 어떻다? 일단 선행사인 명사가 있고 그 선행사 뒤로 관계부사 플러스 SV가 와준다. 즉 우리 이거를 관계부사절이라 그러고 관계부사절이 선행사인 명사를 수식해주는 관계다라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자, 이러한 관계부사는요, 우리 두 가지 역할이 있어요. 자, 어떤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느냐라고 하면은 자, 이름 자체에서도 우리 뽑아낼 수 있는데 이름을 그냥 아무렇게나 막 짓는 게 아니에요. 자, 관계부사는 관계부사인 이름이 있는데 자, 왜냐면 이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자, 일단 관계라는 거에 통해서 우리 뭘 알 수 있냐면 접속부사는 절과 절을 관계시켜요. 그러니까 연결시켜요. 즉 접속사 역할을 해요 라는 거예요. 일단 접속사 역할을 한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딱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 있죠. 두 번째 역할은 뭐다? 자, 부사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요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관계부사가 이렇게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하는데 특히나 관계부사는 부사 또는 부사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관계부사절에서 이 관계부사는 부사 역할을 담당하는 거죠.
자, 그럼 이 절 안에서 관계부사가 부사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지금 뒤쪽에 나와주는 절은 어떤 절이 나와줘야 되냐면 여러분 되게 중요한데 자, 완전한 절이 나와야 돼요. 즉 문장의 필수 성분이 모두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절 안에서 관계부사가 하는 역할은 결국 부사 역할에 불과하기 때문에 문장의 필수 성분에 영향을 미치나요, 안 미치나요? 관계부사. 자, 안 미치죠. 그래서 우리 관계부사 절에 나와 있는 관계부사 절에 있는 절이 완전한 절이 와준다라고 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은 관계부사가 하는 역할이 관계부사절 안에서 부사 역할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잘 잡아주세요. 자, 그러면은 우리 관계부사가 지금 두 가지 역할을 어떻게 잘 수행하고 있는지를요, 예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계부사 무슨 역할 한다라고 우리 방금 배웠죠? 지금 벌써부터 까먹으면 안 돼요. 자, 관계부사 두 개의 역할을 한다. 두 가지의 역할. 자, 일단 우리 이름으로 쪼개서 설명해 줄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자, 관계. 자, 두 개의 독립된 절을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어준다. 결합시켜준다. 관계 짓는다. 즉, 접속사 역할을 해준다라는 거 봤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름 그대로 부사 또는 부사구 역할을 해준다. 자, 그럼 문제에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예문에. 자, 봄은 계절입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꽃은 그 계절에 핍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지금 절이 두 개가 나와 있죠. Spring is랑 flowers bloom. 자, 그러면서 이 두 절을 연결해주는 and라는 접속사 있고요. 자, 그 다음에 in the season이라고 하는 그 계절에 라고 하는 우리 부사구가 있어요. 자, 이 문장, 지금 이 두 개의 절을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어 줄 건데요. 자,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어 줄 때, 우리 접속사랑 그 다음에 부사구를 하나로 합쳐주면 뭐가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쵸? 지금 이제 선행사가 the season이니까 지금 the season, 계절, 즉 때, 시간이랑 어울리는 관계 부사 써주면 when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두 개가 지금 when으로 합쳐졌으니까 나머지 flowers bloom 같은 경우는 그대로 미끄러져서 내려와 주면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자, there was a time 이라는 주어 동사 와주고 자, and라는 접속사 와주고요. 자, 어떤 때가 있었냐면은 내가 굉장히 그때에 외로움을 느꼈어 라고 하는 지금 at that time 이라는 오케이 부사구도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두 개를 우리 하나로 합쳐보면은 뭐가 돼요? 그렇죠. 선행사가 a time이라는 시간대를 나타내니까 when 와주고 나머지 성분은 그냥 미끄러져서 내려와주면 되겠다. 자, 마지막 문장도 보시면요. 물론 뒷페이지에 더 있긴 하지만 이 페이지의 마지막 문장 보시면 자, 그것은 뭐다? 점심시간이다. 자, 그리고 은우는 그 점심시간 동안에 그의 친구들과 축구를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and라는 접속사 나와 있고 자, 뒤쪽 절 같은 경우에는 during the lunch time이라는 점심시간에 라고 하는 시간 부사구가 있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이거 두 개를 우리 연결해 볼 거예요. 자, 연결해 보면은 지금 뭐가 나온다? 지금 접속사 플러스 부사구니까 자, when 와주고 나머지 우는 played부터 friends까지는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주면 된다라는 거 볼 수 있겠죠? 자, 우리 when 연습했으니까 이제 그렇죠. where 연습해야 되겠죠. 오늘 우리가 다뤄볼 거는 관계부사 두 개. when이랑 where 본다라 그랬으니까요. 자, 그 다음 보시면은 자, the library 같아요. 지금 두 개의 역할 한다는 거. 자, 저 library는 저 도서관은 장소야. 그리고 나는 그곳에서 책과 사랑에 빠졌어 라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려면은 관계 부사여야 되고, 자, 이번에는 선행사 the place, 즉 장소를 수식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where 와주면 되겠죠. 그다음에 나머지 성분 그대로 미끄러지고. 자, 그 다음 문장 보면은, 자, 그녀는 마침내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리고 그녀는 거기서 자랐어요. 자, 그래서 이 두 문장을 자연스럽게 합쳐주면 그녀는 마침내 그녀가 자랐었던 그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해주면 되겠죠. 자, 이거 두 역할 동시에 수행해 주려면 그렇죠. where 와주면 되고요. 자, 마지막 문장 보시면은 자, 너 저 카페 알아? 그 카페 알아? 그리고 즉 이걸 연결해 줘야 되니까 접속사 역할 필요하고요. 우리는 그곳에서 첫 번째 데이트 했었잖아 라고 해서 여기는 지금 the cafe 그곳에서 라는 의미를 가졌으니까
부사라고 봐주면 되겠죠. 자, 이 두 개를 자연스럽게 합치면 야, 너 우리 첫 번째로 데이트했던 카페 기억나? 이렇게 합쳐줄 수가 있겠죠. 지금 접속사랑 그 다음에 부사 역할 동시에 해야 되기 때문에 관계부사 where 와주면 되겠습니다. 자, 어때요? 관계부사가 지금 접속사 더하기, 즉 and 더하기 부사 또는 부사구 역할을 한다는 거 명확하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우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요. 관계부사절 표현을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절로 한번 바꿔보는 연습도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관계부사절 같은 경우에 기본적인 형태 어떻다라고 방금 전에 배웠었냐면 일단 선행사 와주고 그 다음에 관계부사 플러스 SV 어순으로 와준다라 그랬었죠. 근데 이 관계부사를 뭐 더하기 뭐로 바꿀 거냐면 지금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바꾼 다음에 SV 요렇게 어순으로 한번 써본다라는 거예요. 자, 이때 전치사는 굉장히 다양한 전치사가 와줄 수 있는데요. 자, in, at, on 등의 다양한 전치사가 와줄 수 있고 그 다음 뒤에 관계대명사 which가 와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때는 관계대명사로 which밖에 못 오는 이유가 뭐냐면 선행사가 지금 뭐니까? 그쵸? 어떠한 시간이나 아니면은 장소가 오는 경우니까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which로 고정입니다. 즉 관계부사 when 또는 where를 in, at, on 등의 전치사 플러스 which로 한번 바꿔보는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예문 한번 보겠습니다. That is the library and I study in the library. 자, 이거 두 개를 합쳐주면 저거는 내가 공부하는 그 안에서 공부하는 도서관이야.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시켜 줄 수가 있겠죠. 자, 이 표현 보시면은 우리 첫 번째로 일단 and라는 접속사 일단 써줄 거 한번 and라는 접속사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뒤쪽 절 같은 경우에 in the library라는 그쵸 부사구 표현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두 절을 한번 연결해 보면 접속사 플러스 관계 부사구까지 죄송합니다. 접속사 and 플러스 in the library라는 부사구 합치면 뭐가 된다라고 그랬죠? 그쵸? 접속 관계 부사이기 때문에 where 와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성분인 I study까지 와주면 됩니다. 자, 근데 저는요 어떻게도 해주고 싶으냐면요. 자, 접속사 플러스 이번에는 나 뒤쪽 절에서 in the library까지 지금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나 the library까지만 대신할래. 자, 그리고 이 the library 같은 경우에는 이 앞에 있는 the library를 가리키는 거니까 대명사라고도 우리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번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를 합쳐줄 거예요. 자,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는 뭐죠? 그렇죠. 관계 대명사죠. 자, 그래서 and랑 the library까지 합쳐주면은 이제 which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절 꼴 만들어줄 때 이렇게 관계대명사절의 맨 뒤에 전치사 있으면은 앞으로 튕겨져 나오게 하는 게 더 예쁜 모양이다라는 거 우리 배웠었죠. 그래서 in which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성분인 I study 이렇게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부사 where이 전치사 플러스 which로 이렇게 바꿔서도 된다는 게 이런 의미에서였구나. 자, 과연 이 뒤쪽 절, 연결되는 절에서 어떤 걸 대신할 건지 그 범위에 따라서 내가 부사구를 대신할 건지 아니면 대명사만 대신할 건지 그 범위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한 번만 더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요. 자, 그 해는 2010년이었다. 그리고 그는 그 해에 태어났다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자, 일단 우리 선행사가 모인 거는 딱 공통으로 겹치는 건 the year이 겹치는 거는 딱 눈에 보이시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자, and랑 이번에는 in the year이라는 부사구를 합쳐주는 케이스가 하나 있을 거고요. 아니야, 어차피 앞에 the year까지 우리 선행사니까 나는 in the year이 아니라 the year까지만 해줄 거야 라고 해서 지금 대명사까지만 합쳐주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자, and랑 in the year까지 합쳐주면 그쵸, when 이라는 관계부사가 되고 나머지 he was born은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주면 되겠죠. 자, 그가 태어났던 해에는 2010년이었다. 이것도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에 모두 가능하다. 그쵸? 지금 which 써주고 and랑 the year 합쳐서. 근데 in은 꼬다리니까 앞에 써줘야 예쁘다라 그랬어요. 그래서 in which 와준 다음에 he was born 해줘도 되겠다. 자, 위에 아래 둘 다 같은 의미이고, 자, 지금 이 when이 in which로 바꿔서도 되겠다라는 것도 딱 눈에 보이시죠? 자, 뭐를 기준으로? 자, 대신하는 거를 지금 부사 구로 볼 건지 아니면은 대명사까지만 볼 건지 그 대신하는 범주, 범위에 따라서 when으로 쓸 건지 아니면은 전치사 플러스 which로 쓸 건지가 갈리게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절 예문 이렇게만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 there was a long period. 아주 오랜 기간이 있었는데 어떤 오랜 기간이냐면은 그들이 대화를 나누지 않았던 오랜 기간이 있었습니다. 자, during이 써준 이유는 뭐냐면 they didn't speak during the long period. during the period. 그 기간 동안에 그들은 말을 나누지 않았다. 자, during이라는 전치사 굉장히 잘 어울린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아울러서 자, during which를 하나의 그쵸, 관계 부사로도 바꿔 써줄 수가 있겠죠? 자, 이 경우에는 뭐로 바꿔 써줄 수 있다? 그렇죠. when으로 바꿔 써줄 수 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장 보시면은 자,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Please specify the time. 자, 자세하게 정확하게 정해 주세요. 자, 어떤 time at which you will arrive. 당신이 도착할 그 시간을. 자, 이때 at이 와준 이유도 보면 you will arrive at the time. 그 시간에 도착할 것이다. 자, at이 앞에 있는 선행사랑 여기 관계대명사 절이랑 잘 어울리는 그런 전치사 표현인 거 알 수 있겠죠? 자,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이번에도 뭐로 바꿀 수 있다? 자, when으로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please specify the time when you will arrive도 같은 의미가 되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보시면은 우리가 만났었던 그 행사는 바로 회의였어 라는 표현이죠. 자,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we met at the event 라고 볼 수 있겠고 자, 그 다음에 그 이벤트에서 이건 일종의 장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at which 대신에 where 써도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보시면 the small island to which they traveled is remote. 지금 작은 섬은 작은 섬인데 그들이 여행을 떠났던 작은 섬은 외딴 곳, 멀리 떨어져 있었다. 자, to가 와준 이유는 뭐냐면 they traveled to the island. 잘 어울리죠? 그 곳으로 여행을 떠난 거니까. 마찬가지로 to which 대신에 뭐로 바꿔 써줄 수 있냐면은 자, 이 표현 대신에 where로 써줘도 됩니다. The small island where they traveled is remote. 오케이. 자, 그 다음에 the window from which he jumped was on the second floor. 자, 그가 점프했던 창문은 2층에 있었다. 여러분들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자, 이렇게 바꿔 써줄 수가 있고요. 자, from이 와준 이유 보면 he jumped from the window. 자연스럽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앞에 있는 선행사가 장소와 관련된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 where로도 바꿔 써줄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관계 부사를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로 바꾸는 연습도 꼭 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틀린 부분 한번 바르게 고쳐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보시면은 자, 그녀는 어떠한 세상을 꿈꾸었는데 어떠한 세상이냐면 지금 정의가 어떻다? 권력보다 힘보다 더 우세한 그런 세상을 꿈꾸었습니다. 자, justice prevails over power, the world. 어울리나요? 어울리지 않죠. 지금 보시면 justice prevails over power 이라고 할 때 어디서? 그러한 세상에서. 자, 그렇기 때문에 이 which를 in which로 바꾸거나 아니면은 where로 바꿔 써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justice prevails over power. 정의가 힘을 이긴다, 제압한다도 어때요? 지금 뒤에 완전한 절 와준 것도 관계 부사가 쓰여야겠다라는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문장 보시면 우리는 좀 외딴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자, 근데 어떤 외딴 방문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고대 전통들이 여전히 보존되어 있는 리모트 빌리지인 거예요. 연결이 지금 on 위치로 잘 연결이 되는지 보면 ancient traditions are still preserved on the remote village. 좀 이상하죠?
자, 지금 보시면 어떻게 바꿔주면 되냐면 그 마을에서, 그 외딴 마을에서 있기 때문에 in which로 바꿔주시던지 아니면은 where이라는 관계 부사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지금 뒤에 완전한 절 와준 것도 체크할 수 있고요. 자, 아래 문장 보시면 그 날은 올 것이다. 근데 어떤 그 날이냐면 해가지고 지금 the day라는 선행사를 조금 떨어져서 수식을 해주고 있는데요. 자, 이런 좀 살짝 떨어져서 관계 부사절이라든지 아니면 관계 대명사절이 선행사보다 살짝 떨어져서 수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잘 한번 봐주세요. 이것도 맞는 그런 수식 관계입니다. 어떤 날이냐면 인공지능이 인간의 창의성을 surpass, 제압하고 그것보다 우위에 설 그 날은 아마 올 것이다 라는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artificial intelligence surpasses human creativity on the day. 어때요? 굉장히 자연스럽죠. 그래서 이거는 맞는 표현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겠고, 자, on which 절 같은 경우도 지금 뒤에 SVO 해서 완전한 절 와준 거 볼 수 있고요. 자, on which 대신에 뭐 쓸 수 있다? 그쵸. the day라는 시간대를 나타내는 선행사기 때문에 관계부사 when으로 바꿔 써줄 수도 있겠다라는 거 잘 봐주세요.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here were several years during when the economy grew rapidly. 자, 몇 년간 수년이 있었습니다. 어떤 수년이 있었냐면 지금 경제가 급격하게 발전했었던 수년이 있었습니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자, 근데 수식 관계가 여러분들 딱 봤을 때 어때요? during when? 이상하죠? 지금 during when을 어떻게 바꿔주면 되냐면 during which로 바꿔주던지 아니면 이 표현을 when으로 관계 부사로 바꿔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the economy grew rapidly during the several years. 어울리죠? 자, 그래서 지금 during까지는 좋은데 when이 아니라 which가 와줘야 되겠구나. 그리고 둘 다 합쳐서 when으로 바꾸든지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보시면 there comes a point. 어떤 지점, 어떤 때가 옵니다. 어떤 때냐면 자, 끈기가 재능보다 더 중요한 때가 옵니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앞에 있는 a point라는 선행사를 꾸며주는 상황인 건데요. 자, 수식 관계가 잘 이루어졌는지 보면 persistence matters more than talent in the point. 뭔가 어색하죠. 포인트라는 표현은 어떠한 지점, 어떠한 때라고 해서 어떤 정확한, 특정한, 되게 뾰족한 느낌이 들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in which보다는 그렇죠. at which가 훨씬 더 어울리죠. at the point. 아니면은 그러한 때, 그러한 시기이기 때문에 when으로 바꿔줘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persistence matters에서 지금 SV1 완전한 절 와준 것도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자, there comes a stage in life. 삶에 있어서의 어떠한 시기, 어떠한 단계가 옵니다. 자, 어떠한 단계가 오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one must take full responsibility for oneself. 그 어떠한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반드시 모든 책임을 지녀야 할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거죠. 자, 뒤에 보면 one must take full responsibility. 완전한 절 와준 거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선행사가 뭐예요? A stage in life라고 해서 삶에 있어서의 어떤 단계라고 하면은 장소라기보다는 어떠한 때가 더 맞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 when 대신에 where 대신에 when으로 바꿔 써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보시면요. 자, 순간인데 어떤 순간이냐면 그녀가 방에 들어왔던 그 순간은 잊을 수가 없을 것이다. 잊을 수가 없었다. 자, 지금 뒤에 완전한 절 와줬기 때문에 일단 관계 부사가 와줘야 된다는 게 딱 느껴지시죠? 자, 근데 어울리는 관계 부사 또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가 뭔지를 보면 she entered the room 어때요? 지금 선행사 the moment랑 어울리는 전치사는 그렇죠? at the moment가 어울리죠? 그래서 which를 at which로 바꿔주거나 아니면 이거를 하나로 합쳐서 when으로 써주거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우리 영작 연습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1번. 우리가 저녁을 먹었던 그 식당은 매우 유명하다. 자, 그 식당 꾸며줘야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 한번 관계부사 where를 쓰래요.
자, where 해주고, 자, 어순, 무슨 어순 나와줘야 돼요? 그쵸? 선행사 플러스 관계부사 SV, 기본 형태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we had dinner까지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수식 어구 만들어준 다음에 is very famous 해주면 됩니다. 자, 2번 문장. 그녀가 방에 들어섰던 그 순간은 잊을 수가 없었다. 방금 했었던 예문인 거죠. The moment인데 지금 when을 한번 사용해 보래요. 이때는. 자, 선행사 꾸며줄 때 지금 선행사 나와주고 그 다음에 관계부사, 그 다음에 SV 와줘야 되겠죠. She entered the room. 까지 와주고 그 다음에 잊을 수가 없다니까 was unforgettable 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되었죠?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추가적인 주의가 필요한 조건은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 자, 조건은 조건인데 그 조건 하에서는 추가적인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일단 조건이 먼저 주어로 와줘야 되기 때문에 the condition부터 와줄게요. 자, 그 다음에 이 조건을 꾸며줘야 되는데 이 the condition이랑 어울리는 표현으로는 뭐가 있냐면은 그 조건 하에서는 추가적인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under 와주고 which 와준 다음에 SV 와주면 됩니다. extra care is needed. SV 와줘야 되겠죠? 해준 다음에 지금 수식관계 만들어줬으니까 must be specified 해주면 됩니다. 자, 이때 플러스 알파로 여러분들 꼭 아셔줘야 될 건 뭐냐면요. 지금 the condition 같은 경우에는 조건 내지는 상황이라고 하는 다소 추상적인 명사죠. 이런 추상적인 명사를 수식해줄 때 지금 관계부사로 모두 와줄 수 있냐면은 여기는 under which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나오긴 했지만 관계부사 where이 와줄 수 있습니다. 자, 관계부사 where 같은 경우에는 선행사가 다소 추상적인 명사일 때도 충분히 수식해줄 수 있다. 반드시 구체적인 장소가 아니어도 돼요. where로 수식할 때. 자, 그 다음에 4번. 그들이 향하던 목적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자, 목적지 꾸며주면 되겠죠. 자, the destination 와주고 자, 이번에는 전치사 to 써보래요. 자, to which 와준 다음에 SV 어순 와줘야 되겠죠. they 와주고 비동사까지 쓰라 그랬으니까 진행시로 쓰면 되겠다. They were heading 해주고 was unknown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도 수식관계가 어떻다? 그렇죠. The destination이라는 명사, 선행사가 있는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SV 와준 거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자, 조약이 체결된 그날. 자, 그날은 그날인데 조약이 체결된 그날은 전쟁의 종식을 알렸다. 자, 일단 the day부터 딱 명사, 선행사부터 와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선행사를 꾸며줘야 되는데 이번에 뭐 쓰라 그랬냐면 그쵸, 관계부사 when 쓰라 그랬으니까 when 나오고 SV 와줘야 되겠죠. When the treaty. 자, 조약이 체결되다. The treaty was signed 해주면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 우리 주어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서술어 부분 만들면은 자, 뭐뭐를 알렸다 라고 할 때 지금 우리 mark는 어떠한 종지부를 찍는 거죠. 사실상 뭐뭐를 알린 거나 다를 바가 없어요. 자, 그래서 marked the end of the war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물론 요거 when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선행사랑 잘 어울리는 표현으로 on which도 충분히 가능하겠죠. 자, 6번. 산업혁명이 시작된 그 세기는 자, 세기는 세기인데 century는 century인데 산업혁명이 시작된 거니까 일단 the century부터 먼저 와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오케이 during 사용하려고 그랬으니까 during which 해주면 되겠죠? 아, 그 세기에 뭐가 일어났겠구나 해주고 during which SV 와줘야 되니까 산업혁명이 시작되었다. 그 세기에 during the century. 오케이. 자, 보시면 industrial revolution began. 이 지금 the century를 꾸며주고 그 다음에 changed 바꿨습니다. 자, 뭘 바꿨는지 볼게요. human history. 자, 이 수식 관계도 자연스러운지 보면 Industrial Revolution began during the century. 잘 어울리죠? 자, 그러면 during which를 뭐로 바꿨을 수도 있다? 오케이, 관계 부사인 when으로 바꿨을 수 있다라는 것까지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번 내용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다시 한번 고3 지문에 활용되었던 표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장 보시면 오케이, 아까 전에 했던 거. 자, 초기 민족학자들은 멀리 떨어진 외딴 장소들로 여행을 떠났는데, 자, 그곳은 어떤 곳이었냐면, 지금 조사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곳이었다라고 분석을 해줄 수가 있겠죠. 수식 관계인 거 알 수 있겠고, 뒤에 완전한 절 온 것도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때 where 같은 경우에는, 그쵸, the people in question live in the remote locations이기 때문에 in이랑 어울리기 때문에 in 위치로 바꿨을 수 있겠구나 라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 보시면은 2016년은 유일한 해였는데 어떤 유일한 해였냐면은 지금 히스패닉 계열의 히스패닉 인종의 대학 등록률이 지금 흑인의 그것보다 더 높았었던 유일한 해다라고 해서 완전한 절 와준 것도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the year를 꾸며주는 거니까 어떤 걸로 바꿔 써줘도 자연스럽냐면 in the year이기 때문에 in 위치로 바꿔 써도 되겠다라는 것도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지금 어떠한 관심 경제에서 살고 있는데 자, 그 관심 경제에서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았을 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where는 어때요? 이렇게 추상적인 명사도 충분히 수식해 줄 수 있다. 명확하게 또 드러나고 있죠. 자, 가장 크고 그 다음에 가장 돈을 많이 버는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우리의 관심을 먹고 사는 그런 회사들이 가장 큰 회사인 것이 바로 어텐션 이코노미다라는 거예요. 자, 이 where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로 바꿔 써줄 수 있냐면은 어떻다? 그 경제 안에서, 그 관심 경제 안에서기 때문에 지금 in which로 바꿔 써줄 수도 있겠다라는 것까지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 살펴보았는데요. 자, 지금까지 집중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관계부사절 2에서는 오늘 못 다뤘던 why랑 how까지 같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